강원도 등 관련 기관에서 폭염 예방 피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강원도 내 고원 지역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전망도 뛰어나 폭염을 피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도내 온열질 환자 수가 62명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3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자율대학 선정에서 도내 대학들이 대거 탈락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가 오늘 대학 총장들을 만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라는 인사가 일상이 될 정도로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강원도 등 관련 기관이 폭염에 대한 피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옷을 입고 선풍기를 틀어도 무더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최대 20만 원의 냉방비가 지원되니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얘는 계속 털어놓잖아. 그리고 이제 선풍기 돌리고 이러니까 괜찮아요. 올해는 살만해. 올해 같으면 괜찮겠어. 하지만 80대 기초수급자 이문자 씨는 집에 오면 무더위를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지인들이 에어컨을 마련해줬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 한 번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끼지 않으면은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겠네. 그거라도 줘야 내가 서울 가서 약 타다 먹는 차비라도 남겨놓기 때문에 내가 에어컨이 있어도 못 켜요. 이런 취약계층이 도내에만 3만 6천 명을 넘습니다. 소나 돼지, 닭 등 가축도 무더위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선풍기를 틀어도 그때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틀다 보니 대형 선풍기 한 대는 고장이 났습니다. 하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어디 고장이 난 것 같은데 AS를 얼른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도내에서 고온 피해를 입은 가축이 2만 마리를 넘습니다. 올해 폭염 특성은 최근 30년간 폭염 피해가 가장 컸던 1994년 여름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취약계층 재난도우미와 도심 그늘막 설치 사업 등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폭염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요즘 한낮 기온이 34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극성이지만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 지역은 이런 폭염에서 예외라고 하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전망도 뛰어나다 보니 여름 무더위를 피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100m 구름 아래 동네인 강릉시 왕산면 안반대기. 드넓게 펼쳐진 고냉지밭에는 막 심어진 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는 줄지어 늘어선 풍력 발전기가 가동돼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꼭대기 전망대에서는 멀리 동해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데요. 산이라서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그리고 경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발 1272m의 태백시 매봉산 풍력단지. 파란 하늘 아래 탁 트인 녹색 배추밭은 보는 것부터 시원함을 느끼게 합니다. 바람의 언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풍력 발전기 날개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경치도 좋고 전망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진짜 잘 왔다고 생각되네요. 해발 1330m의 정선군 고한읍 만항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넘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갯길입니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야생화 군락이 펼쳐집니다. 요 오니까 참 야생화도 많고 또 뭐 모르던 꽃도 많고 바깥은 더운데 여기 있으니까 뭐 밖에 더운 줄은 전혀 모르고 오히려 춥네요. 천상의 화원에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백산 야생화 축제가 열립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온지대에선 여름 무더위를 잊고 추억과 낭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꿀벌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 양봉인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전국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강원도 꿀 브랜드 활성화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도 곳곳에서 벌을 키우는 농민들이 강원도 양봉협회에서 마련한 꿀벌 사육농가 지원 세미나에 모였습니다. 올봄 이상기후로 꿀 생산량이 80% 이상 급감한 위기 상황에서 처음 열린 자리입니다. 농가의 경영 어려움 해소뿐 아니라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사계절 꿀을 얻을 수 있는 밀원 수림 조성을 확대하고 전국 농가 일제 소독의 날 운영과 농작물 경작에 한정된 현행 산지 전용 허가를 꿀벌 사육까지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사료작은 긴급 지원과 정부 주도의 밀원수 조성 및 공유림 장기 임대 등과 같은 중장기 대책안을 요청한 상태이면서 꿀시장 개방 등에 대비한 브랜드 명품화의 중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강원도는 2013년 전국에서 처음 통합 꿀 브랜드 허니원을 선보여 지난해 기준 13억 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여전히 부족한 인지도나 저조한 농가 참여 등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한 3년 동안 누적됐던 다수의 적자액을 지난해 수익을 내서 모두 메꿔놓고 한 6천만 원 정도를 이용을 시켜서 적립해 놓은 상태고요. 강원도는 추가 경정 예산에 화분 먹이와 인공 벌집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육 기반 현대화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양봉협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농가의 어려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을 위해 원주시와 LH가 토지 강제 수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는 거의 빈손으로 내쫓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신설되는 남원주역과 인접한 한 마을. 85살 서옥순 할머니는 올해로 53년째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외지로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은 집 한 채뿐. 하지만 땅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집값 보상으로 방 한 칸 얻기도 힘든 데다 정든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걱정이 더 큽니다. 왜 내 집인데 왜 그걸 왜 줘요, 거인애를. 거인애를 왜 주냐고. 그래서 나는 이거 개발돼도 그냥 여기서 산다고. 이웃에 사는 동년배의 김래무 할머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장애인 아들과 함께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살 집도 집이지만 먹고 살 일이 더 막막합니다. 가라고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도 잠이 안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나 생각하고 이제 내가 이제 90이 다 돼가는 게 어디로 가야 돼요. 두 할머니처럼 강제 수용 대상은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강제 수용이 재결되면 사실상 땅의 소유권은 원주시와 LH로 넘어갑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마냥 버티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집만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한 4, 5천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원주민만이라도 어디 살 터전을 좀 이렇게. 원주시와 LH는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되게 번거로운 절차를 이미 다 올라가는데 다시 제대로 된 목록을 또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그럼 중쪽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공익이란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원주시와 LH가 토지 강제 수용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절기상 가장 무덥다는 대서인 오늘, 홍천의 한낮 기온이 36.3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천이 35.2도, 춘천 35.1도, 양구 34.6도, 철원 33.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았습니다. 춘천 기상대는 춘천과 홍천 등 일부 도심지를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도내 온열 질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이후 도내에서는 온열 질환자 62명이 발생해 지난해 45명보다 38%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강릉에서 70대 여성이 숨지는 등 현재까지 전국에서 10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체 온열 질환자의 절반이 지난주에 새로 발생했다며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자 도내 각 소방서가 휘발유와 신호 등 위험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철원 소방서 등은 인화성 액체와 휘발유, 신호의 경우 주위 온도가 오르면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유와 도장 작업, 우레탄 작업 등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는 위험물 사고는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물 점검 횟수 등을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분향소를 춘천시 퇴계동 도당 사무실에 마련하고 오늘 오후 6시부터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노회찬 의원의 죽음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인의 장례는 정의당장으로 진행하고 발의는 27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오전 10시 강원도당 사무실 분향소에서 강원도당 운영위원과 당직자들의 합동 조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자율대학 선정에서 도내 대학들이 대거 탈락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도내 9개 일반대 총장은 오늘 오후 도청에서 만나 다음 달 자율대학 재심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강원도와 지역 대학 간 협조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도내 5곳의 전문대 총장과 만나 자율대학 선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2일 교육부를 방문해 강원도 차원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오늘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포상 대상자는 820명이며 민간인 559명, 공무원은 261명입니다. 포상 내역을 살펴보면 700여 명은 표창장, 표창패와 감사패는 각각 34명과 77명이 받았습니다. 오늘 수여식에서는 동사모, 도자원봉사센터 등 단체 13곳, 개인 부문 88명 등 총 101명이 참석했습니다. 춘천시립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반납 기한이 최대 14일까지 연기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대출 기간 안에 반납 연기 신청을 하면 기존 예정일부터 최대 14일까지 반납이 연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신청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반납 연기는 도서 대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춘천시가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춘천시는 춘천 시내 1,600여 명의 독거노인 등에게 건강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방문해 상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16톤 살수차 넉 대를 임차해 시내 주요 도로에 물을 뿌리고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무더위 쉼터 141곳과 횡단보도 그늘막 67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지역 내 경로당을 전격적으로 24시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화천군은 여름 무더위철인 다음 달까지 군내 경로당 83곳을 24시간 개방, 주 야간 에어컨 가동에 소요되는 냉방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이후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 24시간 개방 조치를 연장할 방침입니다. 한편 독거노인 500여 명의 안전한 생활 관리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생활관리사 등을 모두 동원해 방문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합니다. 인제군은 사업장과 청년을 연결해 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합니다. 또 고용 승계 시 1년 동안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양구 수박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 폭염 속에서도 수박 작황이 좋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구 수박의 경매가는 이번 주 28,000원까지 올라가 평균 19,0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학부모와 교직원 대부분이 현행 청탁금지법에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 1,100명과 교직원 9,00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고맙습니다.